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국가별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키워드는 전인대, 거래대금, 그리고 전고체입니다. 현재 중국 증시 내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활황의 기준선이 되는 1조 위안을 돌파한 지 벌써 32거래일째고요. 이에 중국 증시의 반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더니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증시를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오전보다 상승폭을 기운 사계 종합지수 현재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사기 종목을 추종하는 ETF는 지수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테마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코덱스 차이나 A50 ETF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홍콩 증시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경기 부양책 소식에 힘입어 어제도 2.8% 급등 마감하더니 오늘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IT 기업 알리바바가 딥시크보다 우수한 챗봇을 공개하면서 장중 8% 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항생 지수가 2.8%, 3%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빅테크가 잘 움직이니까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강세에 어느덧 9,7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관세 이슈와 미증시 조정에 따라서 급락 마감을 했던 니케이 지수, 오늘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도 자동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체크해볼 점은 바로 일본 국채 금리의 급등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나 글로벌 연동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1.5%를 터치했습니다. 이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니케이 지수 오늘 1% 넘는 상승세에 37,8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준 덕분에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오늘로써 3거래일째 상승 등을 켰습니다. 오전, 오후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1% 상승하면서 26,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역시 미국의 관세 연기 이슈에 모멘텀을 받아서 간만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줄이더니 하락 전환했고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증시 반응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보다 더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한시경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 넘게 하락하는 등 장중 최저점을 터치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벗어나서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나우 오늘도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화 연결에 잠시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매일같이 관세 압박 쏟아내고 있는데 중화권 증시는 특히 항생 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본토 홍콩 증시 업종별 등락률을 살펴보시면 그 원인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어제 오늘 중국 본토는 딥시크 AI 등 과학기술 관련주인 통신, IT주가 어제는 한 2%대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각각 2.6%, 1.3%,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IT주가 어제는 한 4.2%, 오늘은 한 3.7% 지금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열린 전인대가 이제 오는 11일 폐막 예정인데요.
매일 관련된 이제 회의가 좀 개최가 됩니다. 5일 오후에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수성 그 대표단 심의에 참석을 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이 신품질, 생산력 발전시키는 기본 경로라면서 민영기업 자담회 정신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민영기업 자담회는 지난 2월 17일 열린 바 있습니다. 이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원 정책이 당분간 강화된다는 점에서 관련주 중심의 강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 국내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중국 쪽 움직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철강 생산량 감축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의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좀 추진할 계획인데요. 심각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제철소의 수익성 회복 및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발게이가 전인대에서 철강 생산 감축을 포함한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감산량은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간 최대 5천만 톤 감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는 철강 산업을 안정화하려는 그런 조치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과잉 생산된 철강을 해외로 이제 덤핑 판매하면서 한국이나 EU, 베트남 등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및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오는 12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이고, 이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인한 시장 가격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이 조치로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비판을 좀 완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되고요. 근데 다만 현재 이제 철강주 강세는 기대감에 따른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중국이 감산을 하더라도 실제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 및 경제 지표 개선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어야 이 주가 향방 추세가 향후에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 산업 쪽에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BYD 판매량은 크게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면 오늘은 샤오미가 2027년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보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소식도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원가 경쟁력, 기술 내재화 수준 측면에서 BYD는 사실 이제 탑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머스크도 향후 글로벌 탑 10 자동차 업체 중에서 9개가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었고, 포드도 현실적인 위협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BYD는 이 배터리나 주요 센서 등 기술 내재화가 높고, 그리고 또 원가 경쟁력이 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아직 신생이라 정확한 판단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발전 속도는 굉장히 매우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업체들은 이 기술 수준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중국 기업들이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지원도 한몫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이 민영기업 자담회에서의 그 기업들의 이 참석 자리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BYD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18년과 달리 일렬로 이게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점, 즉 중국 정부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얘긴즉슨 정부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특징은 아까 앞에서 자율주행 보험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가 집중도가 높은 이 로봇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 나라에서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가 실제 사람에 적용했을 때 위험성이나 보험제도 미비 이런 부분일 텐데 중국은 역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과 영국이 이번 주 금요일 도쿄에서 경제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부과와 보호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공정무역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일본 장기금리가 16년 만에 1.5%를 터치하는 등 국채금리의 급등에 채권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자 향후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도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시중에 21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동성 공급의 목적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과 대출 조건 완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약속하면서 정부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의 공급업체 위스트론 내외비 베트남에 3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자회사의 장기 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가운데 위성통신 제품과 이동통신 제품이 포함되면서 스페이스X 추가 공급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